한미 정부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 주기를 간곡히 구속합니다. 양국은 우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둘째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훈련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연합훈련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을까? 글쎄요. 무슨 꿍꿍이가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자면 최초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언제, 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봐야 돼.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국전쟁 직후에 시작됐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 1954년도에 포커스 렌즈라는 지휘소 훈련을 시초라고 보고 있어. 근데 과연 이 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뭔가 특이한 게 있나? 갈수록 주둔 규모가 줄었어요. 그렇지. 엄청 줄었지. 2년 사이에 20만 명이 넘게 줄었단 말이야. 그리고 1957년도가 되면 7만 명 정도의 주한미군만 남게 돼. 그 당시에 유엔 참전국들도 아직 철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렇다면 한미 두 나라만 1954년도에 둘이 연합훈련을 한다는 거 가능할까? 아마도 철수하는 부대들은 보내고 남는 부대들을 잘 추슬려서 그냥 지휘체계를 점검해보는 정도, 그런 정도였을 것 같아. 그러면 이 공격적이라고 하는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알려면 196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자, 1969년 3월에 있었던 사진이야. 딱 보니 박정희네요. 그지? 다들 뭐 어딘가 쳐다보고 있지. 뭘 보고 있을까? 에어쇼 보고 있나요?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지 또 사진을 준비했어. 자, 이거 뭐 하는 장면 같아? 화성 아니 탐사하는 거. 우주인 같은데. 우주인. 이게 바로 공수부대의 낙하산 낙하 장면이에요. 1969년 3월에 실시된 사실상 최초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야. 아, 이게. 그렇지. 훈련 이름은 포커스 레티나. 망막의 초점이라는 뜻이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걸까? 미국 본토에 있는 최정예 특수부대 한 2,500명을 30여 시간 만에 한반도로 바로 즉각 투입해서 작전을 펼치는 게 목표였어. 한국 공수부대도 800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해. 이 공수부대들은 바로 북한 지역 가장 후방 깊숙이 침투하는 게 임무였어. 가서 뭘 하려고 했을까? 자,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지. 엑스파일에 나오는 사람들 납치되는. 납치, 그렇지. 뭔가 그런 느낌이야, 그지? 가상적국의 최고 지도자를 생포해서 이송시키는 훈련 장면이야. 헐. 미국은 특수부대를 낙하산으로 적진 깊숙이 투입해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런 훈련인 게 이 훈련의 목적이었던 거지. 망막의 초점이라 그랬잖아. 그 초점, 포커스. 자, 이 작전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참수부대 들어봤나? 네, 들어봤어요. 특수임무여단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12월 1일. 얼마 안 됐네? 그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 트럼프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도발적이라고 한 거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이런 공격적인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지. 근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계속 북한을 자극하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알려면 또 한 해 전인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 미국의 푸에블로라는 정탐선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어. 그리고 정탐 활동을 벌리다가 80여 명의 승조원과 함께 북한에 납포돼 버렸지. 미국은 공해상이었다고 주장을 했고 핵 항공모함 뭐 군함 30척 막 다 동원해서 동해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에 들어갔어. 심지어는 예비역 15,000명 정도를 다시 현역으로 소집하는 뭐 그런 것까지 했어. 한반도에는 완전히 그냥 전운이 감돌았지. 그치? 근데 문제는 북한에 잡혀있던 푸에블로 승무원들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버렸어. 뭐라고? 자신들이 영해도 침범했고 정탐 활동도 다 했다. 인정을 해버린 거지. 결국 크리스마스 전에 반드시 승무원들과 배를 돌려받겠다는 목표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됐지. 그리고 3A가 포함된 사죄문 이거를 북한에 보내고 승무원을 돌려받는 것에 합의하게 됐어. 이 세 글자가 들어가 있는 사죄문을 쓰게 됐어.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사과문을 북한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과문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호칭으로 북한을 인정해야만 했다. 완전 굴욕이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인 1968년 12월 23일 생존한 승무원 82명 그 다음에 사망한 한 명의 시체 돌려받게 되지. 배는요? 그렇지. 배. 그 배는 돌려받지 못했어. 왜요? 안 줬어요? 안 줬어. 대단한데? 전리품이야. 안 줬어. 그 배는 1866년에 미국의 제너럴 쇼먼이라고 하는 배가 평양에서 격침된 바로 그 장소에 2012년까지 전시돼 있었어. 지금은 북한의 전승기념관 그 안에 옮겨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 근데 본래 미국은 1968년 11월에 이거 하려고 했지. 왜 그랬을까?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 이 훈련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건 뭐겠어? 여차하면 넘어간다. 넘어간다. 전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결국 하지는 못했어. 왜요? 그 당시에 무슨 일 있었나? 미국 대선이 있었어. 11월. 근데 그때 힘들다. 집권당인 선거. 민주당이 져버린 거야. 그리고 당시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도 상당히 높았었던 당시지. 그 다음에 승무원 가족들도 막 반발 시위를 하는 거야. 내 아들 돌리도, 내 아들 돌리도. 그러자 결국 사죄 편지를 쓰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미국에서는 말이야,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 아나? 처음 들었어요. 그렇지, 잊혀진 전쟁. 한국 전쟁은 미국 사람들 잘 몰라요. 잊고 싶었나 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어. 근데 한국 전쟁을 처음으로 이기지 못한 유일한 전쟁이 된 거야. 그리고 15년이 흐른 1968년 미국은 이번 푸에블로 사건으로 또 한 번 굴욕을 맛보게 된 거지.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의 상처도 좀 어루만지고 북한한테 강력한 위협과 압박, 경고 이런 걸 해야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 그래서 보류했던 최초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포커스 레티나 이거를 1969년 3월에 대대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실시하게 된 거지. 근데 말이야, 이 훈련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돼. 때는 1969년 4월 15일이야. 이번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공중정찰기인 EC-121 비행기. 이게 북한의 미그 21의 공격을 받아서 격침. 또? 승무원 31명 전원 사망. 이 비행기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게 아니야. 어디서? 일본 아스기 기지라고 하는 곳에서 발진한 미국 태평양 사령부 소속이었어. 당시 북한의 주장은 그동안 이 비행기가 동해안을 따라 북한 영호까지 침범해서 정탐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는데 이번에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런 것이었어. 미국은 이번에도 이 비행기가 북한 영공이 아닌 공해상에 있었다고 주장했지.
미국은 푸에블로 사건 때보다 더 많은 항공모함 4척, 군함 40척 동해로 보내서 무력 시위를 벌였어. 당연히 미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에 대해 보복이나 배상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어. 그리고 판문점에서는 군사 정전이가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겠지. 닉슨 행정부는 핵무기로 함흥, 원산 이 비행장을 공격할 계획까지 검토했어. 근데 말이야, 희한하게도 기세는 뚝 떨어졌어. 그리고 모든 계획은 실행도 안 됐어. 왜요? 미국은 당시 베트남 전쟁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 그러니 한국 전쟁 같은 전쟁을 또 한 번 더 한다? 너무 부담됐겠지. 그래도 2번이나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핵폭격 계획도 이번에 막 세운 거야. 함흥, 원산 막 이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 방공망이 매우 조밀하게 있었다는 거야. 폭격기를 띄워서 핵폭탄을 떨어뜨리러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다 격추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군부에서 반대를 했어. 가면은 목표물에 닿지 못하고 다 격추됩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 겁묻네. 어떻게 핵공격도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었던 거지. 근데 사건은 또 벌어져. 진짜 사건 사고가 많네. 1968년 9년은 격동의 시기였어. 대결의 격동의 시기. 또 그로부터 4개월 뒤인 8월 달에 이번에는 한강 하구 군사분계선에서 미국의 헬리콥터가 격추, 승무원 3명이 부상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버려. 결국 이 사건도 그해 12월 3일 날 미국이 사과문을 쓰고 해결합니다. 3번, 3번. 미국의 굴욕의 역사네. 그렇지.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시작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렇게 3년속 굴욕만 당하고 있네요. 그렇지. 본래 한미 군사훈련은 그 출발부터 통상적인 훈련도 아니었어. 그지? 방어적인 훈련? 더더욱 아니었지. 북한을 위협하고 전쟁까지 나아갈 것을 염두에 둔 아주 공격적인 훈련이었던 거야. 북한이 잘 쓰는 말이 있어.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이 말이 이때 등장했다고 그래.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경우 이때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도발적으로 변화했어. 1998년 즈음에서는 선제 공격을 아예 작전 계획에 명시해버렸고 실제 2017년 트럼프 정권 때 북한 지역 80개 지역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작전 계획을 심각하게 검토하기도 했지. 80개 지역? 그렇지. 최근에는 북한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선대선 강대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으면 선의에 따라서 대화를 할 거고 그렇지 않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적대 행위를 계속하면 그에 맞춰서 핵이나 미사일 개발 뭐 이런 걸 계속하겠다. 어느 걸 선택하겠냐. 자,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 보니까 어때? 한반도에 다시 뭔가 대결과 전쟁 이런 게 다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보자고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확실히 보장이 되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사여구를 늘어나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을 대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 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자주평화통일 부산대회를 하는군요. 그렇지. 이제 계획대로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 우리 한국의 민중들이 나서야 될 때가 온 거지. 언제나 어려울 때 민중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세상을 바꿔왔잖아. 이제 촛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한반도 평화, 한국 사회 미래. 이번 8월 군사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이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6.15 부산본부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인미의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은 이것을 작성해서 전화번호로 바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8월 14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자주평화통일 부산대회, 여러분 함께 만나요.